슬개골탈구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급은 참고일 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7살이야. 슬개골탈구 뭐 한 2, 3기 정도로 이제 이랬을 때 그냥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잘 나고 점프도 잘해요. 솔직히 수술했을 때 뭘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잘 걷게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슬개골탈구 수술을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슬개골탈구 수술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슬개골탈구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오해가 좀 있어요. 또는 또 뭐가 있어요? 2기 이상이면 수술해야 된다, 이런 오해도 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 만날 때 수술을 그냥 하지 말라고요. 굳이 뭐 지장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수술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술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반려동물이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수술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결과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 받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면 보통 우리가 수술을 받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지장이 없으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몸을 로봇처럼 이렇게 갈아 끼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불편함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또 어쩔 때 수술하죠? 지금은 불편함이 별로 없어. 근데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좀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뭐 극단적으로 조그만 종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증상이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이거를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예방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죠. 큰 틀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슬개골탈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슬개골탈구도 단순히 기수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수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5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등급 기수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임상 증상이 좀 심하냐, 임상 증상 또는 이제 뭐 통증.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행 능력이에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애들마다 성격이 다양하거든요. 소심하고 티를 잘 안 내고, 특히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본인의 불편함을 티를 안 내려는 습성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극도로 심한 애들 있어요. 보행 능력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티를 안 내. 그럼 우리도 그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번째는 환자 상태예요. 뭐 나이라든가 뭐 질환, 이 친구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 뭐 요소들. 다섯 번째는 보호자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수술했을 때 또 기대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수술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얘가 1기예요, 1기면 어떻다 그랬죠? 대부분의 시간이 슬개골이 정상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조금 불편한 경우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다면 저도 허리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프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수술을 받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2기예요. 2기인데 증상이 없어요. 슬개골이 대부분의 시간이 정상 위치에 있는데 빠지는 빈도가 1기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을 수 있어요. 다리를 드는 증상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졌을 때 아파하지도 않아. 그리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꼭 지금 바로 급하게 수술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슬개골탈구는 응급한 수술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수술할 수 있는, 물론 그 시기를 너무 놓쳐버리면 수술의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탈구한다 그래서 다리를 못 쓰진 않거든요.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2기인데 빠질 때 너무 좀 세게 빠져. 탁 하고 빠지면서 얘가 깡 소리면서 아파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 증상이 있다는 기준이 뭐냐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다리를 드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빈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예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만져 좀 아파해.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수술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나 좀 보는데 마음도 아프고 나이도 어리고, 그럼 수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3기예요. 증상도 있고 애가 만져서 또 아파해. 그러면 수술은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기인데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개골 탈구는 단순히 흙과 벽처럼 다리를 못 쓰고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쓰냐는 거거든요. 같은 삼기인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오히려 좀 만성화된 경우예요. 나이가 막 예를 들어서 10살 넘었어요. 근데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알아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조금 덜하고 통증도 조금 이제 만성화되고 좀 덜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조건 3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호자분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기대하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나는 아이가 3기지만 증상고 통증도 사랑하는 지장도 없고 산책도 나가고 좀 불편하게 걷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수술 비용을 부담하기 좀 힘들고 마취도 조금 걱정이 되겠죠. 나이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다. 이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관리의 방법으로 이 친구를 해야 돼.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같은 3기라고 해도 증상이나 통증 유무에 따라서 또는 보호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여부를 좀 결정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4기 같은 경우는 배열이 좀 많이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행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4기도 만성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수술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2차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대가 좀 손상된다던가 근육이 완전 빠져버려서 더 이상 보행이 힘들어진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향후 예방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급은 참고일 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수술의 기준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결정은요, 등급, 뭐 증상, 통증, 뭐 나이, 보호자분의 뭐 환경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극단적으로 한 2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살인데 얘가 슬개골 탈구 2기가 있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뭐 10년은 훨씬 넓게 살 건데 2기 정도면 사실 이제 한 번씩 빠지면서 계속 무릎을 좀 상하게 할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수술을 해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12살이에요. 슬개골 탈구 똑같이 2기예요. 12살의 슬개골 탈구 2기랑 2살의 슬개골 탈구 2기는 좀 다르거든요. 얘는 연골이 너무 건강해서 빠질 때 굉장히 아파할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12년 동안 이 다리로 살았잖아요. 이 다리로 살면 연골이 꽤 많이 좀 마모됐을 확률이 높고 만성화돼서 통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뭐 굳이 하는 게 저는 리스크가 크고 베네핏이 매우 적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7살이야. 슬개골 탈구 뭐 한 2, 3기 정도로 이제 이랬을 때 반 정도는 좀 불편하게 살았어, 사실. 그럼 이 정도면 관절염 좀 생기고 살 건데 7살이면 나름 또 적응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기준을 좀 철저하게 두고 우리가 리스크랑 베네핏을 생각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보행력이 조금 저하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다리가 배열이 틀어진 채로 오랫동안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환자가 별 질환도 없고 보호자분도 남은 7, 8년 동안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수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정도 나이인데 2, 3기네 별로 통증 없고 보행이 조금 저하됐지만 보호자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잘 나고 점프도 잘해요. 솔직히 수술했을 때 우리가 뭘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잘 걷게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것들 조금 예방한 것 뿐이고 관절염은 조금 더 예방한 것 뿐이지 대단하게 더 잘 걷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예방성이 좀 높거든요. 만약에 보호자분 기대치가 수술을 통해서 너무 이게 높여 있다 그러면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개라도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6개월에서 7개월령인데 접종을 하러 갔다가 검진했는데 얘 슬개골 탈구 좀 있네요. 뭐 2기나 3기 정도 이렇게 있어요. 미리 수술하면 좀 좋으려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골 기형이 심해요. 뼈가 기형이 심해서 보행이 너무 안 좋아. 일상에서도 어렵고 그러면 뼈가 성장하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뼈의 배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대로 방치했다가 다리가 점점 더 휠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일부 손을 봐서 뼈는 크게 던지지 않고 연부 조직을 손을 대가지고 조직을 손을 대서 근육을 힘을 이용해서 뼈가 더 이상 휘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할 수 있는 수술이 있어요. 한 4기나 이런 애들은 뼈의 기형이 조금 걱정된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뼈의 기형을 조금 더 맞추고 싶다. 덜 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수술을 한 2단계에 나눠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부조직 수술을 먼저 하고 조금 나이 들어서 뼈 수술을 먼저 하는 수술을 먼저 해볼 수도 있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6, 7개월인데 한 2기가 있다. 이때는 수술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아이가 뼈가 성장판이 다 닫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술했다가는 오히려 뼈의 성장을 더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기 정도 되면 사실은 뼈의 기형이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성장하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뼈의 기형이 더 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살 반에서 2살 정도 됐을 때 이때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의 기준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술법을 통해서 슬개골탈이 교정이 됐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오히려 수술했더니 재탈구 됐더라.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재탈구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